카르마의 마음 공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의 장례식, 공멸의 공포, 가족 리스크.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가족들 간 관계가 어떻든가요? 또는 부모가 아프면 형제 자매 간 사이는 어떻든가요? 열의 아홉은 별로일 거예요. 더 똘똘 뭉치기보다는 모래알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죠. 내 탓이니 너 탓이니 말들이 많거든요. 자식 중 부모를 챙기거나 모시는 분들이 더 힘든 이유죠. 왜냐하면 자식 중 부모를 모시거나 경제적 지원을 안 하면서도 꼭 큰 소리 치는 꼴불견들이 있거든요. 머릿속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답답할 뿐이죠. 결국 부모가 병치레를 하거나 돌아가시면 가족 간 리스크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모를 케어했던 분들은 자식 간 의견 충돌로 자괴감과 배신감을 느끼지요. 수고했다는 말은 고사하고 심사가 뒤틀리는 언사에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병치레나 장례식을 주도하던 형제 자매는 그렇잖아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이러쿵저러쿵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정작 부모를 케어했던 사람은 상처를 입고 그 골은 깊어질 수밖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한 후 뺨 맞는 격이죠.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소모적 다툼으로 이도 저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공산이 큰 배경입니다. 이게 바로 가족 리스크죠. 생산적인 일을 해도 모자란 판에 가족 간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거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꼴불견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네, 바로 카르마 때문이죠. 그들의 업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전세에 지은 소행 때문에 현세에서 받는 응보입니다. 본인이 마음 공부를 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공부도 안 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부류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 사회 통념대로 짓거리는 거거든요. 달랑 두 가지 분야만 제대로 알아도 되는데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순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은 예외이니 불쾌해하지 마세요. 깽판 치는 사람들이 대상이니까요. 그럼 질문을 볼까요? 당신 사진 연명 의료 의향서 알아? 이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모르겠다면 그들은 죽음과 임종에 대해 공부한 적이 없는 무식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떠드는 거죠. 모르면 정말로 무식하거든요.
주변인들을 떠올리면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죽음, 임종 전에 설득 작업이 필요하죠. 무식인들을 위한 배려이고 케어한 분들이 고인을 잘 보내기 위한 방편이죠. 꼴불견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관련 책을 선물해 그들도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고인을 보내드림에 차질이 생기지 않거든요. 자칫 무식인들이 깽판치면 아주 힘들어져요. 병치레 할 때 비용 부담을 안 하거나 장례식에서 무리한 요구를 내뱉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부모님을 주도적으로 케어하는 분은 계획한 일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위로는커녕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어질 거거든요. 무식인은 대개 사회 프레임에 빠져 있어요. 통념, 관습이라고도 불리는 고정관념에 쩌들어 있죠. 지각이 없으니 깨닫는 것조차 기대하기도 불가능해요. 고로 이들과 다투면 안 돼요. 수준이 다르고 뇌 구조가 다르거든요. 근원적으로는 카르마가 사뭇 다르죠. 문제 해결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가족 간 수준을 평준화해야죠. 무식인을 유식인으로 바꿔야 하니까요. 관련 책을 선물하고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며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둘째, 그들 카르마에 휩쓸리지 않도록 거리를 둘 수밖에요.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그들의 업 때문이죠. 불길 속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들어가면 불타 죽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